지금 우리 한국어 지금 우리가 만드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한국어 모델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저희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때도 영어가 데이터가 70% 정도 차지합니다. 영어와 한국어가 한 20%, 25% 이 정도 차지하고 한 5% 정도 이제 타국어를 지원합니다. 근데 티베트어는 못 읽습니까? 예를 들면 이게 티베트어. 티벳. 티베트어도 저는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 읽게 돼 있냐 그 말이죠. 예를 들면 그 학습 데이터에 티베트어로 된 자료도 들어가냐? 네, 질문을 이해하시게 하려고 네. 물어보는 거예요. 아니 어쨌든 그 언어를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접근하고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결국은 개발할 때 설정된 예를 들면 표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. 한계가. 예를 들면 어떤 언어까지 이거는 포섭할 수 있다, 학습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사실 AI로 학습할 수 있는 그 언어가 그게 어느 정도냐? 디지털화 될 수 있으면 네. 사실 국가마다 이게 상황은 다를 텐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언어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티베트어를 기본적인 이해를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. 네, 모든 언어가 다 되는 건 아니지 않냐? 모든 언어가 다 될 수 있습니다. 그 언어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. 인공지능 스스로 배워서 언어를 그 언어가 약간 제가 한 단계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요. 한국어를 잘하는 AI를 만들기 위해서 네. 영어 데이터를 70%를 학습을 시켰습니다. 이 얘기가 뭐냐면요. 네. 그건 이해했어요. 네. 그러니까 영어는 과학 분야 무슨 어떤 다양한 분야의 어떤 데이터가 영어 데이터를 제일 많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한국어 데이터를 한 20, 30% 이렇게 같이 추가해 주면은 이 영어로 학습된 데이터를 한국어로 다 이해를 합니다. 하겠죠. 네. 다만 예를 들어서 한국 고유의 어떤 문화, 정서 등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 추가해 줘야 됩니다. 티베트어도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5%, 1%만 있어도 어느 정도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좀 추가해서 학습해 주면 이 티베트어로도 이 한국어와 영어를 학습한 이 내용 지식들을 이 티베트어가 뱉어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티베트어도 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쉽게 말하면. 티베트어를 학습을 해야 티베트어를 이해하죠. 네, 그 부분은 저 부분에 있습니다. 실제 그 AI 모델을 만드는 기업들과 기관들이 그런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좀 수집하고 모으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다 다 모아서 줄 수 있으면 모든 언어를 인공지능으로 어쨌든 만들 수 있습니다. 추가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다. 추가해서 학습해서 통상적으로는 어디 그 규모가 작은 나라에 좀 독특한 토속어나 이런 거는 상정을 하지 않잖아요. 되게 주요 국가의 주요 언어로 된 데이터들만 보게 설정을 할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주요 국가의 데이터들을 일부 추가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하여튼 추가를 하려면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모든 걸 다 100% 할 수는 없을 테고.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게 지금 자국의 독자적인 인공지능 모델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, 다들. 네, 제가 정상들을 만나보면 다 그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같이 협력을 좀 하자. 근데 예를 들면 규모가 아주 작아서 아주 독특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. 예를 들면 몽골어 같은 경우는 몽골어를 위한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다만 일반적으로 만든 인공지능 모델의 몽고어와 몽고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걸 추가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 감으로는. 네, 맞습니다. 그게 어느 정도로 좀 난이도가 있냐. 예를 들면 우리가 일종의 범용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A 국가와 협업을 해서 그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나라의 그 언어로 된 데이터를 읽고 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걸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그걸 추가하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이나 에너지가 필요하냐? 초기부터 해야 되냐? 나중에 그냥 추가만 하면 되는 거냐?
대표적인 언어를 대표적인 언어들은 학습할 때 대표적인 언어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두면 네. 되고요. 이런 어떤 뭐 특수한 어떤 그 언어들은 추가 학습하면 데이터만 잘 모아두고 정비해 놨으면은 그거는 추가 학습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. 않습니까? 추가적으로 좀 두 가지가 나눠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이 모델을 만드는 과정 자체는 만들 수 있는데 결국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모델 만드는 것과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대통령님 말씀하시는 건 보통 사람들이 그냥 서비스로 쓸 때에 만들어 가지는 과정을 어느 정도 걸릴 거냐라는 것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그 과정은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.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동안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한 게 한국어로 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지난 20-30년간 플랫폼 사들이 굉장히 애를 써왔던 거고 이 디지털 돼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AI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용이했다면 만약에 몽골에서 데이터를 디지털로 해놓은 것들이 많다면 AI 서비스로 가는 과정도 좀 상대적으로 용이할 거고 이제 지금 디지털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네, 예전에 저는 검색엔진 서비스도 해외랑 협업할 때 지금 초기부터 정부들과 같이 협업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지금 저희가 AI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서 공공 AX가 굉장히 효용이 많은 부분들이 있고 그런 측면이라면 정상들 간에 말씀하시고 저희가 정부 간의 협업을 이야기를 해보고 모델 만들고 데이터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이게 미국, 중국이 뭐 1, 2강인데 우리가 3강이라고 한들 아래쪽에 쭉 있는 것 중에 1등 그런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의존도가 높으면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.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갑자기 문 닫아 버리면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. 근데 이런 불안감을 되게 다른 나라들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인공지능 관련 전략을 구상을 할 때 우리는 수평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영역을 좀 최대로 좀 만들자. 그건 하나의 시장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. 근데 이러려면은 지금 초기 단계부터 가능한 협업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. 되는 데부터라도 그냥 해서 나중에 수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그렇게 쉽게 그냥 척 하나 부품 붙이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건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. 대통령님, 그러니까 아까 총리님 말씀하신 거 이 모델을 우리가 도와준다 그러면 사실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모델도 우리가 하는데 그 모델이 전제가 되려면 그 나라 특수한 티벳이나 몽골에만 있는 데이터가 AI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이 기초 작업이 사실 같이 가야 되고 이것도 매우 큰 작업이어서 이거 없이는 또 이게 모델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냥 어디 그냥 철석 하나 붙여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그건 아닙니다. 느낌이야. 예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문으로 돼 있는 과거의 데이터를 다 지금 이 AI로 할 수 있도록 안 돼 있거든요. 우리나라. 한문은 못 읽어요? 아니 한문 우리 이제 예를 들면 규장각 같은 경우도 CD와 조선왕조실록을 CD화로는 바꿔놨는데 이 조선왕조실록을 CD로 읽을 수도 있지만 AI로 전부 빨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작업입니다. 근데 이걸 우리가 탑재시킬 수 있으면 사실 미국에서 만든 거하고 또 차원이 다른 우리나라 특화된 모델이 되는데 이 작업까지 두 개를 같이 해주면 우리가 만들어진 소브레 모델은 이런 나라가 한 5개, 10개 더 커지면 그 나라와 양자 간의 관계도 완전히 업그레이드 될 거고 우리 모델도 미국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깊어질 테니까 예. 이거는 일거양득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미토스를 갑자기 폐쇄했다가 열어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각 국가의 불안감이 엄청 높아졌을 거고 그럴 위험이 없는 어떤 협력 체계에 대한 열망이 엄청 커졌을 것 같아요.